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9시 30분이 넘어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뭐 DB하이텍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남겼고, 그 이후에 뭐 갑자기 볼일이 있어 좀 어디 좀 다녀와서 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늦게 서야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어, 시장. 네, 언제 코스닥이 뭐 600을 찍고 뭐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4조 원대까지 떨어졌던 게 불과 3개월 전의 일인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매일매일 15조 가량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아주 뜨거운 시장의 모습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적응이 안 되는 일들이 참 시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과열 양상을 띠면서 아주 폭등하는 종목군들은 이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간 많이 소외받았던 또 반도체 섹터 안에서 특히 이제 코스닥 150 업종에 들어가게 되면 공매도를 칠 수가 있겠죠. 또 코스피 200 종목도 공매도를 치는 종목군들일 텐데, 그런 종목군들이 한번 발동을 걸려버리면 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쇼커버링 물량과 개인들의 묻지마 추격 매수가 더해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종목군들이 15% 20% 가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이 거침없는 질주를 하는 시장이 반복되는데요. 참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 적응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뭐 하나하나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지수적으로는 그래요. 지수적으로는 일단은 뭐 맥스를 900을 잡고 보는데, 이제 860포인트 정도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수적으로 자꾸 변동성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증가된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놓고 본다면은 그만큼 유동성의 증가량이 상당히 컸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고객 예탁금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 과거 2020년도에 있었던 이 일별 거래 대금을 거의 지금 육박할 정도로 많은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거래가 활발하다라는 거를 좀 반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밀리더라도 이 급락이 나와도 끄집어 올리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추격 매수라는 부분에서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돌파다 간다 라고 했을 때는 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차익 매물도 순식간에 쏟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각별히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많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움직이죠. 오늘 같은 날도 엄청나게 빠르게 시장이 움직이면서 사실은 매매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엄청 많았다라고 생각을 들지만은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공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각자의 이 능력에 맞게 시장이 주는 과실을 잘 낚아야 되지 않나. 또 과욕을 최대한 줄이면서 포모를 억지로 짓누르면서 지금의 시장을 잘 헤쳐나가시고 좋은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2일까지 라이브 방송은 바이블 받고요. 그 기간까지는 이제 카페 참고하시면은 추가 가입 기간을 드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거침없는 질주 속 2차전지 주의보도 동반된 시장 흐름입니다. 2차전지 빈자리를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 업종이 분산되며 지수는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지수적으로는 점점 부담될 수밖에 없는 자리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먼저 오늘 종합시장을 보면은 뭐 양시장 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코스닥 여전히 150 기준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IT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많이 캐리를 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지수적으로는 여전히
좀 부담될 겁니다.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막히는 모습이 날 건데 천천히 올라가다가 지수의 하락은 단 2, 3일 만에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860포인트 근처에 갔을 때는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먹더라도 먹을 과실의 폭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어느덧 3월 또 내일이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다들 성공 투자 기원하고 간밤 미 증시는 강한 상승을 하면서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나 대만 트랜스포스의 반도체 리포트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국내 IT 반도체 섹터가 뜨겁고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전일 1조 원 이상의 거래를 터뜨리며 다시금 시간 외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에코프로가 금일 추가 상승 이후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황이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의 방향을 장중 지수의 지표로 삼고 참고를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시장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시장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절 유동성 장세 때보다도 더 불같은 시장의 모습을 띠는 것 같아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상이 잘 되지 않은 종목군들에서 시가부터 급하게 치고 올라가고 급하게 떨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장 초반에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매일같이 시장을 보고 경험해온 사람으로서도 참 따라잡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시장 수급이 이곳저곳에서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생각이 또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금 딱 2020년도 단기 고점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어깨 정도 라인이 될 거예요. 그 시점에서 터졌던 이 거래대금에 육박할 만큼 커졌다라는 점 그만큼 시장에 말 그대로 불개미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일의 장은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하락에 대비하면서 2차 전지 섹터의 경우 업종 내 순환매가 나올지 여부 정도를 보면서 지금 구간에 너무 높은 종목은 먹더라도 그 폭이 적을 수 있지 않나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눌린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기다려 봐야 되겠죠.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시총이 좀 큰 뭐 에코프로 하나,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좀 나을 것이고 또 리튬으로 가장 강하게 최근에 올랐던 뭐 강원 에너지가 많이 급락을 한다든지 또 상반기에 파일럿 라인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전고체 관련해서 이수화학도 초급락을 한다면 그때 좀 본다든지 하면서 이런 업종 내에서 A급 종목군들은 잘 간추려 놓고 봐야 되고요. 또 그 업종 내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군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혹은 최근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지 정도 복합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딱 찍어서 아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바운드리를 정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또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T 반도체에서 본격적으로 신고가를 뚫어내는 종목이 벌써 두세 종목이 나왔고 뭐 몇 개 종목은 신고가를 트라이하는 종목도 지금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IT 반도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더 2차 전지보다 단기로 상승폭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시장이고요.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K칩스법 통과되어 일부는 시간에 올라가는 모습이고 미국 반도체 섹터도 나쁘지 않을 듯하며 반도체가 오히려 좀 더 움직이지 않겠느냐 정도 예상해 봅니다. 그 외 미국의 IRA 세부안이 발표가 조만간 될 텐데 기대감을 받은 2차 전지 그리고 그 외에 올라가지 못한 친환경 즉 친환경 섹터의 반전이 나온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K칩스법이 통과가 됐고 DB 하이텍의 KCGI 7% 공시가 나왔는데 일단 시간에 완벽하게 잠그지 못하는 상황까지만 내일 오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거 올랐다가 또 밀리겠죠. 뭐 그 강성부 펀드에서 더 사지 않으면 올랐다 좀 밀릴 텐데 밀리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다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과거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였을 때보다도 지금은 이 얼라이언스 파트너 걔네들이
해놨던 시장에 이 SM의 사태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대주주가 바뀌어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난 일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이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이 막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2차전지 섹터 조정이 발생할 땐 강력한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되겠죠. 그 강력한 종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는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은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는 아직 신고가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했던 종목군들 좀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2025년 정도 그 이후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SK온에 상장을 하게 되면 시총의 10조 뭐 10%를 매수를 해서 SK온 주식으로 교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근데 SK온도 결국 흑자 전환을 할 것이고 그런 밸류를 지금 시장에서 1조뿐이 받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추후에 반등할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거래 대금을 1조 이상 터트렸는데 손바뀜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도체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기존 반도체 외에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매우 강한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가 아직 신고가를 치지 못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가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관심 종목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대응을 했었는데, 뭐 자람도 매매를 했고 미래 반도체도 매매했고 TFE 또한 매매를 좀 하면서 다 뭐 어찌어찌 해서 수익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새는 시가에 다이렉트로 공략한다라는 게 상당히 뭐 피곤하고 고민도 많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주식을 사지 않는다면, 그냥 말로만 한다면 시가에 사십시오라는 말을 그냥 툭 던져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면서 내가 매수를 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저조차도 쉽게 시가에 바로 들어가세요 라는 말이 참 쉽지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만큼 불장의 시장인 것 같고요.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시간외에서 거래대금 한 돈 100억을 터트리면서 좀 움직였는데, 네이버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도 서서히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관련해서 이제 뭐 오늘 로봇도 판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로봇 특허 등록, 그리고 상반기 내에 로봇 관련해서 정부의 전략 발표 등이 있다라는 이슈로 오후장에 로봇 섹터가 매우 강했고, 또 시간 외에서 다물 멀티미디어가 상에 가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다 깨지면서 변동성이 너무 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좀 깊다면 들어가 보고, 조정의 폭이 깊지 않다면은 일단은 조심조심해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신규 상장주가 매우 강력한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을 했던, 즉 2022년 말에 하반기부터 상장을 하고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군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빼놓고 지금은 체크를 해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기사들 한번 다 참고하시고, 오늘 상한가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감사보고 제출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 봐야 될 것 같고, SP 시스템즈는 일단은 배터리 캔 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찾아왔다 뭐 이런 이유로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서 신고가라. 얘도 지금 방향이 2차 전지로 턴을 하는 부분이라 좀 의아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는 일단 DB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거래 대금은 많은데 시총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좀 내일 지켜는 봐야 되겠다 정도 흐름에서 시장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마이크론의 주가가 장전 개장전 거래에서 나쁘지 않네요. 어제 7% 상승한 상태에서 반도체 섹터 흐름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업종을 놓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맥시멈 880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구간인데요. 3월 말까지는 윈도우 드레시 성격으로 올렸다가 4월날 박살을 내버릴 수도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일단은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데 맥시멈은 여기까지 가겠죠. 간다면 여기까지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의 유동성을 보면 자,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는 유동성이 꺾이면서 지수가 점점 빠졌죠. 지금은 거래 대금이 커져가면서 올라오는데요. 각각의 고점을 만들었던 최대 거래량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고점을 만드는 최대 거래량들이 존재를 하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보면 17조 이런 구간에서 유동성이 이만큼 움직였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자리들에 지금 육박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 고점을 만드는 거래량의 흐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들어온 거는 이제 뭐 시장의 방향을 바꿔놓은 거래량의 시그널이었다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동성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가가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 때랑 고점에서 거래량이 늘 때랑은 항상 주의를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난 시장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조심조심 하면서 잘 봐야 되겠죠. 참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이제 시장이 고점 구간에 지수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또 가는 섹터가 있고 안 가는 섹터가 있잖아요. 또 가는 섹터를 보면 또 사고 싶은 심리가 또 발동이 되는데 그 구간에 좀 이번에는 잘 당하지 않고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거래 대금을 또 1조를 터뜨리면서 바닥권에서 엄청난 흐름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뭐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조정이라 밀리더라도 17만 5천 원 선에서는 좀 버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하나의 기둥을 만들었죠. 오랜만에 기둥을 만들어 놔서 빠지더라도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우상향하는 기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매매는 좀 했었는데요. 이런 중간에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장 막판에 좀 시장 밀릴 때 빠질 때 좀 들어왔다가 뭐 1% 정도 그냥 차익 실현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이 종목도 한번 체크는 하고 볼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체크를 하고 볼 예정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일단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도 사실 이 구간이 돌파냐 아니냐가 이제 내일이나 요 며칠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들만 사고 있는데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돌파를 해준다면 의미 있는 돌파로 생각을 하고 좀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밀린다면 이 5일선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잡고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바닥권에서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구간에서 좀 막히네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업황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지수적으로 참고하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면 어디까지 밀릴까? 이런 윗구간에서는 매매하기는 참 까다로워서 많이 밀리면은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제 싱글 투자는 조심해야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싱글 투자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좀 보면서 좀 아침에 매수를 좀 해가지고 단기 수익을 좀 챙기고는 나왔는데요. 단기 수익을 좀 챙기고는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프로그램 매도가 200억짜리를 좀 끄집어 올릴 때 여기서 돌파로 이렇게 해서 뭐 짧게 뭐 2% 정도 이렇게 해서 매도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대형주들
보면서 좀 매도를 좀 했었고요. 자, IT 반도체부터 보죠.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던 뭐 저스템이라든지 종목군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는 건들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뭐 TFE TFE 정도가 올라갔었는데, 얘도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좀 있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시가에 좀 높았는데, 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매도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아요. 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쳐서 한 2, 3% 그냥 바로 매도를 치고 얘는 좀 나와버렸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그나마 신고가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의 신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계좌 두 개로 조금 접근을 했었는데요. 뭐 비중은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시가에 들어가는 거는 비중은 많이 못 해왔고, 중간에 돌파할 때 들어간 거에 비중이 좀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신고가는 만들어줬죠. 웬만한 종목군이 다 신고가를 만들어줘서, 그래서 얘는 돌파할 때 뭐 눌림에 들어가서 돌파할 때네요. 돌파 눌림에서 매도하고, 나머지 이제 그 시가에 들어간 거는 뭐 이런 윗 구간에서 전량 다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게 다 너무 빠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런 패턴이죠. EM 플러스라는 종목도 이런 패턴처럼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바로 끄집어 올리는 패턴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에 추정 매수세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도 이 종목에도 프로그램 매수가 붙으면서 얘를 좀 대장으로 끌어올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도 돌파로 좀 들어가서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이 자리 고점 돌파할 때 저는 분할 매도로 했는데 생각보다 이 종목이 대장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YIK라든지 어제 마이너스권에서 좀 잡아서 오늘 올라올 때 분할 청산을 전량해 버렸고요. 최고점에 좀 매도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얘도 한 7% 정도 이렇게 매도를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좀 못 잡았고, 뽑기가 좀 잘 안 됐죠.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실 이날 잡아서 끌고 갔던 게 훨씬 좋은데, 아무래도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 네페스다 이런 1등 종목군들 훨씬 강하게 움직였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한미 반도체 근데 한미 반도체는 내일 뜨면 아마 뭐 돌파를 해주면 모를까, 돌파를 하지 않으면은 좀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나 마이크론도 이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가기는 좀 답답한 흐름일 것 같네요. 그래서 IT 반도체 섹터도 사실 지금 어떤 거를 어떻게 잡아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고요. 일단 디스플레이 쪽 선익시스템은 고점 위에서 좀 꺾일 때 많이 떨어진다면 한번 봐볼 생각이고, 야스라든지 얼마나 밀리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IT 반도체 내에서 장기 박스권을 뚫은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요. 또 로봇 쪽으로도 진출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던 회사고요. 일단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제우스라는 회사인데, 눌리게 된다면은 주중 구간에서 이 종목은 관심 있게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참 어렵네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보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얼마 수익도 안 돼요. 얼마 수익도 안 되고 약수익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일단 보는데, 이게 종목이 거래 대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이 종목은 한번 공략 차원에서 한번 봐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ISC DDR5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장기 박스권을 지금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ISC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월봉 기준에서 최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자, 그 밖에 오늘 로봇주, 뭐 로보티즈나 충분히 종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될 종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와, 시간에 230억 거래 대금을 터트려 놓고 시간에 엄청 세게 가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저는 보면서 지금의 시장 변동성이 엄청 크구나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오늘 로봇주는 저는 종배를 하지 않았고요. 종배를 하지 않아서 보유하지는 않은데 너무 좀 심하게 좀 밀리는 것 같네요. 일단 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 로봇주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봇주는 자, 그 밖에 DB하이텍 이야기 드렸고 네이버를 잠시 보면 일단 네이버도 지금 어찌 보면은 바닥권에서 일단 사우디 이슈를 좀 더해줬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내일 나올 건데요. 시가가 갭을 들고 좀 밀렸을 때 이러한 갭 구간에서 밀림을 이용해서 좀 잡아보는 전략도 저는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네이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